안녕하세요. ST 메디슨입니다. 오늘부터는 한번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항생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를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람 네거티브랑 포지티브의 그 염색의 원리와 세균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균은 세포벽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균이 공통적으로 이제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 멤브레인이 있고 이 바깥에 세포벽이 있죠. 그거를 바로 셀월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벽, 이게 중요해요. 이 세포벽의 구성과 겉부분의 추가 그런 구조가 그럼 양성균과 음성균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그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포벽에 이렇게 뼈대 같은 물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별하기 쉽게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색깔을 바꿔서 그럼 양성을 보라색으로 하고 그럼 음성을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염색했을 때처럼. 그래서 이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의 뼈대 같은 물질이 아주 두껍게 있어요. 네, 아주 두껍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코익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성균의 세포벽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럼 양성균은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염색성도 좋고 그 면역 반응도 좋은 건데 그게 있고, 그럼 음성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멤브레인, 외막이죠. 이게 세포벽 바깥쪽에 한 겹 더 있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양성균은 없고 그럼 음성균은 있습니다. 한 겹이 더 있고, 아우터 멤브레인이요. 이게 그냥 그림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대충 느낌을 보시라고 그리는 거니까, 네, 많이 크게 신경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PS라고 있어요. 이게 외막에 존재하는 그런 독소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럼 양성균에는 없고 그럼 음성균에는 있습니다. LPS. 그리고 이제 포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막에 있는 작은 통로 단백질이에요. 이게 그럼 양성균에는 없고 그럼 음성균에는 있습니다. 포린. 그리고 이제 페릭플라즈믹 스페이스라고, 이게 뭐냐면 세포막이랑 세포벽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그 공간이 그럼 양성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쪽 사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되게 적고, 네, 그럼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염색을 했을 때 그럼 양성균은 아까 제가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보라 색깔을 띄어요. 그리고 그럼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홍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포마다 그럼 양성균인지 음성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막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염색을 했을 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양성균은 두꺼운 벽으로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꽉 잡고 있어서 보라색으로 염색되고, 음성균은 외막 때문에 염색약이 빠지고 대신에 그 사프라닌으로 빨갛게 염색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펩티도 글리칸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양성은 이 펩티도 글리칸 층이 매우 두껍다. 그리고 그럼 음성균은 펩티도 글리칸 층이 매우 얇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염색 기전을,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염색 기전을 한번 보자면, 되게 먼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보라색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염색을 합니다.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세균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이 뭐냐면 고정제예요. 네, 그래서 이 보라색 염색약을 염색을 했는데, 이거를 세포 내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탈색 과정을 거쳐요. 탈색제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탈색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람 양성균은 그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다고 했잖아요. 이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이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붙잡아서 보라색을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람 양성은 유지를 한다. 이 펩티도글리칸층 때문에. 근데 그람 음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외막이 손상되고 얇은 벽이 염색약을 놓쳐버려서 색이 빠지게 되죠. 이게 완전 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빠져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염색을 합니다, 다시. 이게 뭘로 염색하냐면 사프라닌이라고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대조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이 빠진 그람 음성균에는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람 양성은 이제 보라색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도 보라색이 더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프라닌으로 염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람 양성균은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된 게 유지가 되고, 그람 음성균은 탈색했을 때 색이 빠진 다음에 마지막에 염색했던 사프라닌,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던 거였는데, 이 빨간색으로 염색했던 사프라닌에 염색돼서 되게 분홍빛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이 세포 구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를 보이는 만큼 염색을 했을 때 다르게 염색을 돼서 이게 그람 양성균인지 음성균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구조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이 구조 차이가 임상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의 이 세포 구조 차이가 바로 이 균의 차이가 항생제를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코마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에 작용을 하는데 이제 외막이 있는 그런 음성균은 투과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균에는 이제 이 약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린을 통해서 그런 음성균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포린을 통해서. 그래서 작용 가능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항생제 선택에 우리가 영향을 되게 미치게 되고, 그리고 면역 반응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음성균에 아까 LPS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LPS는 이제 엔도톡식으로 작용을 해서 고열이나 저혈압, 폐혈증 같은 거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LPS가. 그래서 항생제가 듣고 안 듣고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염색이 단순한 그냥 염색이 아니라 세균의 그 구조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래서 항생제 선택에 어떤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보라색이냐 빨간색이냐 단순히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 뒤에는 그 세균의 진짜 무기랑 방어막이 숨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이제 항생제의 작용 기전별로 분류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럼 양성균은 되게 펩티도글리칸이 아주 두껍다. 네, 아주 두껍고요. 그리고 보라색,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했을 때 이것을 유지를 하게 된다. 네, 그리고 테이크웨이 애시드가 있다. 네, 테이크웨이 애시드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게 있다. 양성은. 네. 그리고 그럼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아주 얇다. 네, 그리고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다. 이게 다 그 음성균의 특징인 거죠. 네, 그리고 빨간색 사프라닌으로 재염색이 된다. 그러니까 분홍색이나 뭐 붉은빛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LPS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